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산부인과 외래에서 되게 흔하게 보는 증상이에요. 외음부에 뭐가 났어요 입니다. 밑에 뭐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크게 제가 3가지 원인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외음부에 뭐가 동그랗게 만져져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르톨린선 염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르톨린선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뭘까? 질 입구에 5시와 7시 방향에 바르톨린 샘이 있어요. 거기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샘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이 액체가 하는 역할은 성관계 할 때 애액이라고 하죠. 윤활액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나 이물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샘의 구멍이 막히면 액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고여가지고 낭종, 물혹을 형성하는 거죠. 양쪽이 다 막히는 경우는 잘 없어서 보통은 한쪽에 생기고 손톱 모양에서부터 달걀 크기까지 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기게 되죠. 근데 물이 고이면 여기에 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요. 낭종이 생기면 균이 번식해서 나중에 농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농양은 종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균이 많이 번식해 있는 상태인데 균이 많이 번식하면 굉장히 아파요.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 그 바르톨린샘 문을 틀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번 막히면 다시 저절로 뚫리지가 않아요. 저희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안에 놓인 농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는데 안에 고인 물을 뽑아냅니다. 어떤 분들은 30cc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에 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뽑아내는 게 계속 재발되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지거든요. 재발을 자꾸 하는 경우에는 아예 계속 배농이 되게 작은 문을 만들어줍니다. 절개를 하는 거죠. 살짝 절개를 해서 안에 고인 물을 계속 나오게끔 해주는 시술을 받게 되고요. 그래도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 낭종을 제거해주는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바르톨린샘 낭종은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더 흔한 거이긴 하죠. 모낭염인데요. 털이 나는 곳에 모낭이라고 해서 털이 나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한 걸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외음부에도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음모가 나는 털 주머니에서 염증이 생기면 모낭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육안적으로 보면 여드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여드름인 것 같아요, 뽀드락진 것 같아요 하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크기가 작을 때는 거기에다 염증 주사를 맞기도 하고 좀 짜고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하는데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점점 불어서 결국엔 종기, 농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농양을 형성하게 되면 절제를 해서 배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항생제를 오랫동안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양이 생기고도 계속 방치가 됐다, 치료를 안 받았다, 이 균들이 옆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딱 보면 농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뻘겋게 부어요. 붓고 굉장히 아파요. 이런 경우는 항생제 주사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드름인가 보다 그리고 내버려뒀다가는 병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진 않은데 뭐가 만져져요. 이럴 때거든요. 통증은 없어요. 근데 뭔가 만져져요. 이럴 때는 사마귀를 의심할 수 있는데 사마귀는 크게 2가지죠. 곤지름이라고 하는 성병성 사마귀,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사마귀가 있고 유두종이라고 해서 성병성 사마귀는 아니고 그냥 생길 수 있는데 특별하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런 사마귀도 있습니다. 2개를 딱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건 조직검사거든요. 사마귀가 있는 부분의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곤지름인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좀 특징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데 닭벼슬, 랜드라미 꽃, 그렇게 막 오돌도돌도돌한 이런 사마귀 모양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아, 곤지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곤지름은 원인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인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중요한 이유는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곤지름이 나온 경우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하고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에 대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곤지름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다 보면 이 곤지름이 외음부, 항문, 질 안쪽, 자궁 경부까지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곤지름의 치료는 약물을 발라서 하는 치료도 있고 수술적으로 아예 절제를 하는 치료도 있고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전기 소작술인데요. 전기 소작술은 그 부분에 국소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수면 마취를 해서 소작술을 하게 됩니다. 소작술을 하거나 절제술을 하거나 그 당시에 있는 곤지름은 다 제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곤지름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 몸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한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거나 피곤한 상태가 되면 곤지름을 다시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도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주사죠. 자궁경부암 주사라고 알고 있는 가다실, 서바릭스 이런 주사가 HPV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거든요. 그런데 가다실에는 6번과 11번 곤지름을 가장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 타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곤지름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외음부에 뭔가 만져지고 아플 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